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평범한 날이겠지만, 대한민국 천만 시니어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2026년 1월 1일은 복지 역사상 유례없는 대전한 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이 지나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이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라는 정식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정들었던 내 집을 떠나 낯선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가야만 했던 이른바 사회적 입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가가 내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제가 존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한 채 여전히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통합돌봄법의 핵심 내용과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파격적인 혜택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답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초고령 사회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이제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투입하여 병원 동행부터 식사 지원, 가사 간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통합돌봄법의 본질입니다. 제가 분석한 최신 법령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가 개설되며 이곳에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에 맞춘 맞춤형 돌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2026년부터 강화되는 제가 서비스는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둘째는 요양 서비스로 기존의 방문 요양 시간을 대폭 늘리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돌봄이 가능한 가족 지원형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셋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친화적 주거 개보수 비용이 파격적으로 지원됩니다. 넷째는 식사 및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영양 균형이 잡힌 도시락을 매일 집으로 배달해주고 세탁이나 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병원 이동 지원, 심리 상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24시간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이 2026년부터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제공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전문적인 부분은 돌봄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공단에, 식사지원은 구청에, 병원 동행은 복지관에 일일이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지원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배치됩니다. 이 매니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을 정밀 분석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십 가지 혜택 중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하나의 돌봄 보따리를 만들어줍니다. 신청자는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이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확인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돌봄 매니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가가 그만큼 이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2026년 통합돌봄법은 퇴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수술이나 치료 후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전전하는 회전문 입원을 반복하십니다. 2026년부터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부터 지역사회 통합지원, 창구와 연결되어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바로 돌봄 서비스가 가동되는 심리스 시밀리터에스 체계가 작동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은 작은 병원이자 요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퇴원 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재가 복귀지원금과 단기 돌봄 서비스는 2026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핵심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고독한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점은 신청 자격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될 거야. 혹은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 통합돌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 대상의 폭을 대폭 넓혔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전 단계인 인지지원 등급이나 등급외자라 할지라도 의사의 소견이나 통합지원, 창구의 판단에 따라 돌봄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어 중산층 시니어들도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불하면 국가가 검증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소득 연동형 바우처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누구나 집에서 돌봄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재가 복지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재정이 시설 운영비보다 재가 서비스 지원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앞으로 요양원 신설은 억제되고 제가 서비스의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사물인터넷 IoT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이 본격화됩니다.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어르신의 움직임이나 심박수를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통합지원센터로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가의 첨단 시스템이 여러분의 곁을 24시간 지켜주게 됩니다. 이처럼 2026년의 법령은 인간의 존엄성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가장 진화된 형태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부터 전국 시행이 확정된 법적 근거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혜택의 크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통합돌봄 혜택, 이제는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기 전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어떤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지 미리 그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실전 팁과 자산 방어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읍면동 통합지원 창구입니다. 2026년부터는 복잡한 서류 준비 대신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이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초기 가입자들을 위한 특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받으십시오. 2026년 통합돌봄법은 노노케어 가구,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구에 대해 추가 가산점과 혜택을 부여합니다. 부부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사 지원이나 식사,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져 더 많은 바우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사실만 증명되면 집주인의 동의하에 국가 예산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2026년 개편안의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시설에 맡기지 마십시오. 2026년 통합돌봄법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법적 변화와 혜택의 구성을 가슴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주십시오. 2026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집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해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2026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행정복지센터에는
통합지원창구라는 전담부서가 공식 가동됩니다. 과거처럼 이 서류 저 서류 챙겨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지참하시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때부터 국가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청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전문가 방문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마치면 일주일 이내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통합지원팀이 직접 여러분의 댁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2026년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복용하시는 약은 무엇인지 아주 세밀하게 살핍니다. 2026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욕구조사는 무려 50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건강상의 위험 요소까지 찾아내어 돌봄 계획에 반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 돌봄 계획 케어 플랜의 수립입니다.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목록이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외출이 힘든 분에게는 주 3회 병원 동행 서비스와 매일 점심 영양 도시락 배달을 배치하고 당뇨 관절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주 1회 방문 간호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투명하게 안내받게 되는데 2026년에는 소득 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시니어들도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시중 가격의 10%에서 30% 수준만 부담하면 이 모든 고품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비스의 즉각적인 실행입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충된 공공돌봄 네트워크가 가동됩니다. 지자체와 계약된 전문 도시락 업체가 따뜻한 밥을 배달하고 지역 병원의 재택의료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긴급 돌봄 시스템이 강화되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청 당일부터 최대 12시간 이내에 돌봄 인력이 투입되는 파격적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2026년 1월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추가 혜택 및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요양원에 가면 내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 통합돌봄법의 핵심은 자산의 보존에 있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게 되면 요양시설 입소 시 발생하는 수백만 원의 간병비와 시설, 이용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또한 2026년에는 고령자 주거 개보수 지원금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진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노후 거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돌봄 가족 수당의 증액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경우 제가 서비스 바우처의 일부를 현금성 수당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 준다는 뜻이며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자산 방어 전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시니어 자산보호 신탁 서비스가 통합돌봄법과 연계되어 출시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오직 여러분의 돌봄 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 범죄나 재산 갈취로부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아주 특별한 실전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화폐 연계 할인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많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0만 원의 기초연금과 통합돌봄의 바우처 혜택,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까지 3박자를 맞춘다면 여러분은 경제적 부담 거의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케어를 집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곧 돈이 되고 정보가 곧 건강이 되는 2026년 시니어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설의 시대에서 재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법은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 알아보지 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2026년 1월은 신청자가 몰려 상담 예약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일 당장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태도가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복지 혜택을 여러분의 통장과 삶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이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 그것은 오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져 나올 수많은 신규 정책과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배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6년 통합돌봄법 전국 시행 소식과 실전 매뉴얼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과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요양원 안 가도 집에서 돌봐준단다라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밤을 새워 법령을 분석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작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우리 동네에도 이 서비스가 되나요? 저는 이런 질환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답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파격적인 혜택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해입니다. 그 주인공인 여러분이 그늘진 곳 없이 따뜻한 혜택 속에서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늘 곁에서 든든한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